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아침이 새벽에 밝아왔어요. 일단은 날씨가 춥습니다. 한 영하 한 10도 되겠네요. 영하 10도. 강추위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도 한번 달려봅니다. 추워도 어쩔 수 없어요.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한이 해야죠. 하여튼 추워도 굴복하지 않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좀 간사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렇게 시원하고 차가운 걸 그리워했는데 또 겨울 되니까 그렇게 따뜻한 걸 또 그립네. 아주 뜨거운 그런 태양볕 아래에 좀 쉬고 싶어요. 어떤 때는. 하여튼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 우리 주식시장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봄이 언제 올라나 모르겠네. 빨리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는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함께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요? 평생 함께해야 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에게 10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찾아내가지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나에게 1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을 찾아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 사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장점하고 단점이 섞여 있기 마련이지만은 그 상대를 애정하는 사람은요, 그 상대의 그 돌멩이 같은 단점보다는 상대의 그 보석 같은 장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돌멩이처럼 보는 사람을 좀 멀리 하고요,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보석처럼 아껴주는 사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을 보석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평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삼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별로 안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좀 어쨌든 짜증나는 소식이기도 하는데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그 전 연구원이에요. 연구원. 그 전 연구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웬 이런 개판 같은 또 재판이 있었나 봐요.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기각을 했다. 왜 기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구속했어야 하는데. 법원이 A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과 관련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된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A씨의 신문 태도와 변호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답니다. 또 범행에 대해서 그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그 상황에 비춰보니까 A씨한테는 그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대요. 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기각 사유. A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이네요. 20나노급 D램 기술 공정도 700여 개를 무단 유출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업체죠. 청두 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아요. 청두 가오전은 한국에서 삼성전자 임원하고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그 채모 씨가 21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약 4,600억을 투자받아서 세운 회사라고 하네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20나노의 그 상위 기술이죠. 18나노 그 D램 공정 설계 자료 일부하고 16나노 D램 개발 계획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가지고요. 아주 사안이 중대하다 강조를 합니다. 경찰은 또 청두 가오전이 국내 반도체 인력을 대거 빼낸 그런 정황도 포착해가지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밀, 기업의 비밀을 빼가지고 가는 그런 간첩 행위는 진짜 처단을 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우리 국가의 그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기업의 운명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간첩들은 진짜 처단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 우리나라 보면 사법부 보면 돌아버리겠어요. 아침부터 막 혈압 오를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삼성이 보니까 또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죠. 공개하고 있는데 애플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요즘 애플이 또 이런 건 잘했네요. 보니까 그동안 1위 자리를 수성했던 삼성이 애플한테 밀렸대. 그래서 2위로 내려앉았다는 그런 충격적인 또 소식도 있었어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애플은 지난 한 해 스마트폰을 2억 3,460만 대를 출하했네요.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니까 20.1%, 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 1위입니다. 애플의 직전 해 시장 점유율이 18.8%였는데 1년 사이에 3.7% 상승을 했네요.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든 가운데 애플은 출하량을 늘렸고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2% 줄어들어가지고 11억 7천만 대죠. 경제 침체 영향으로 이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다만 올해에는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돼요. 삼성은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놓쳤는데 이는 2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은 지난해 2억 2,660만 대 스마트폰을 출하를 했어요. 직전에 출하량은 2억 6,220만 대로 크게 줄었고 시장 점유율은 19.4%, 1년 전 21.7%에서 2.3%포인트 감소를 했다는 거죠. 샤오미, 오포, 트랜지션 등 중국 업체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어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영향으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출하량 부분에서 앞질렀다고 분석을 합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 15 시리즈를 출시했고 이 시리즈가 흥행을 하면서 출하량을 끌어올린 겁니다. 삼성은 또 중저가 모델의 그 시장 점유율을 놓친 점도 애플이 1위 자리를 차지한 이유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은 평균 그 판매 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그 스마트폰 시장에 집중하다 그 출하량 1위 자리를 지켜준 중저가 모델 시장에서 다소 고전을 했다고 하네요. 중저가 모델 시장은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주 심한 분야이기도 하죠. 그 중저가에서 밀려버리니까 결국은 애플한테 밀려버린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하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좀 분발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가요, 그 삼성을 또 제치고 직원이 가장 행복한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네이버가 상당히 좋은 회사인가 봐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네이버. 취업 준비생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에 꼽혔는데 또 한 번 국내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이 됐다. 15일 날 보니까 소셜 플랫폼이죠. 블라인드에 보니까 국내 주요 그룹사 가운데 그 네이버의 블라인드 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블라인드 지수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직장인 행복도 지표더라고요. 네이버의 그 블라인드 지수 점수 보니까 62점이네요. 현대차 50점, SK 47점, 삼성이 45점입니다. 네이버는 복지제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 복지제도 전반에 만족하는지를 그런 묻는 항목에 네이버는 4%에 올라서 그 평가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상위 23%에 그쳤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이버는 그 삼성전자보다도 연봉 수준도 더 높네요. 지난해 반기 보고서 보니까 네이버의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같은 기간 삼성의 평균 연봉은 5,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취업준비생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에도 선정됐고 진학사의 채용 플랫폼 캐치가 지난해 29일 발표한 거 보니까 응답자의 41.5%가 네이버를 올해의 기업으로 꼽았고 삼성은 36.8%네요. 2등입니다.
네이버 계열사 중에 구성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네이버 웹툰이네요. 76점. 그 네이버 웹툰은 전체 국내 기업 중에서도 블라인드 지수가 6번째가 높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올해 기업 공개를 앞두고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던데 글로벌 웹툰 거래액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45% 증가해서 3,798억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175억 정도 적자를 기록해가지고 흑자 전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FN가이드 보니까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18.02% 증가한 9조 7,011억, 영업이익은 13.4% 증가한 1조 4,797억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는 2023년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마진의 하방 확보에 성공을 했고 올해에는 AI 관련 B2B의 그 비즈니스의 외형 성장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선전이 아주 돋보이네요. 주가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주가는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는 그 17일 오늘이죠. 미국에서 이제 공개되는 삼성의 신형 플래그십이죠. 스마트폰 S24. 이 시리즈가 이제 반도체 사업의 흑자 시기를 앞당길 구원투수로 주목을 받아요.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모바일 AP 엑시노스 2400을 포함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 부품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이겠죠. 올해 갤럭시 시리즈 판매량이 8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이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 사업 실적 개선 속도도 한층 빨라지지 않겠냐 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오는 17일 미국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개최를 하고 S24 시리즈를 공개를 해요. S24에는 2년 만에 엑시노스 칩셋이 다시 탑재되는데 S24에 들어간 엑시노스 2400은 삼성전자 패밀리스 시스템 LS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그 사업부가 각각 설계랑 생산을 맡아요. 삼성이 퀄컴의 모바일 AP 스냅드래곤 8 3세대하고 엑시노스 2400을 모델과 지역에 따라 교체 탑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그 파트에서는 그 엑시노스의 성능을 입증하는 게 급선무예요. 지난 22년 갤럭시 S22 시리즈에 그 전작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됐는데 뭐 성능 저하, 발열 문제 이런 게 겪었어요. 이에 따라서 후속작 엑시노스 2300의 양산이 전격 취소됐고 23 시리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전량 탑재됐었습니다. S24의 흥행은 시스템 LSI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 개선뿐 아니라 차세대 갤럭시 시리즈에 엑시노스가 계속 탑재되는 계기를 마련해서 모바일 AP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죠. 실제 삼성이 지난해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 모바일 AP 구입에 쓴 돈이 8조 9,898억이랍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메모리 사업부의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공급 확대도 기대되는데 S24는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처음으로 적용한 스마트폰이에요. 온디바이스 AI는 그 서버나 클라우드 없이도 IT 그 기기 자체에 칩을 탑재를 해서 연결성과 보안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기기 내에서 학습과 추론, 연산이 가능한 생성형 AI를 구동할 수 있고 온디바이스에는 낮은 전력으로도 데이터 처리를 높이는 고성능 D램 탑재가 필수적이더라고요. 업계는 삼성이 온디바이스 AI 탑재된 특화된 그 저지연 와이드 D램을 S24에 첫 적용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LLW D램이 일반 모바일용 그 저전력 대비 데이터가 오가는 입출력 통로를 늘려서 대역폭을 넓힌 제품입니다. 기존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전력 효율을 한 70% 이상 끌어올렸다는 거죠. 삼성은 데이터 저장 장치 용도로 쓰이는 그 낸드 플래시 이거 고용량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늘렸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장 조사 기관에 보니까 올해 갤럭시 S24 판매량이 한 3,6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난 2016년
갤럭시 S7 4,900만 대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